안녕하세요. 최근에 며칠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약간 길게 보면 여전히 계속 좋죠. 7월이 끝났는데 이번 달도 상당히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선진국들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미국이고 유럽이고 작살났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견고했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분야는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언컨택트 말고 컨택트 기업들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컨택 산업 중에 3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엔터테인먼트 분야인 것 같아요. 일단 엔터라고 하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컨택 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투자 성격상 모멘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분야였습니다. 최근에도 모멘텀이 터졌었죠. YG는 블랙핑크, JYP는 니쥬가 터지면서 주가에도 강하게 모멘텀이 붙었어요.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도 당시에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니쥬가 일본에서 터지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언급을 했음에도 모멘텀이 워낙 강해서 그 뒤로 한 20%가 넘게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컨택 산업이자 모멘텀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던 엔터 분야인데 최근에 그게 조금 바뀔 수 있는 사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산업이 장기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터지면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변하는 기회가 보여서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사업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영업 레버리지가 터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엔터사 투자 시에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런 기회가 보이고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지 무슨 종목을 사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는 꼭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슈는 그리고 꼭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산업 변화 측면에서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왜 컨택트로 분류되고 있었는지 사업 구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업 구조로만 보면 딱히 컨택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긴 해요. 딱 찍어서 표면적으로 컨택이라고 볼 부분은 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JYP 엔터의 매출 구성인데요. 콘서트 부분만 보면 2018년에는 12%쯤 됐고 19년에는 13.5%쯤 됐습니다. 별로 안 크죠? 오히려 음반이나 기타 부분이 크죠. 그런데 이 콘서트 부분만 딱 잘라서 마냥 매출 비중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콘서트와 연계된 팬덤이라든지 MD 상품 매출, 그러니까 공연 관련 상품 매출 같은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저 표에서 기타에 포함된 부분 중에 MD나 팬클럽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콘서트에서 뽑히는 연계 매출이 많습니다. 형광봉이나 옷, 이런 팬심으로 사주는 제품 매출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거 형광봉이나 옷 뭐 이런 것들 가격 보시면 가격도 진짜 오지게 비싸거든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 그 선택하는 영역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형광봉 같은 거 남대문 시장 가면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형광봉이 2만원, 3만원에 팔리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욕망이 몰리는 곳이 콘서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장기간 투어를 통해 해외 팬덤 관리와 매출도 결국 현지 콘서트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콘서트를 못하고 아티스트가 해외 나가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엔터사의 경쟁력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엔터사들이 3월 팬데믹에 따른 주가 하락 시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주식시장 회복 초기에 쉽게 회복이 안 됐었죠. 한한령 완화 가능성 뉴스에 반짝 상승하긴 했는데 뭐가 당장 바뀐 것은 없으니까 주가는 다시 꺼졌고요. 이 엔터사들은 해외 콘서트를 비롯한 해외 활동을 언제 다시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대략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매우 쉽습니다. 엔터 산업이 이런 불안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엔터사의 수익이나 외형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는 산업이었어요. 어떤 분은 엔터사 연결감사 보고서 보고 엔터사 수익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수익도 잘 안 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엔터사가 퍼포먼스를 조금씩 확장하고 있었고 이런 영업 실적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주가를 보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JYP를 보시면 트와이스 데뷔하고 2018년도에 주가가 거의 4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JYP 수익성만 본다면 주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준 것이었어요. 그만큼 트와이스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익을 땡겨왔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형 그룹의 성공적인 등장에 따라 모멘텀이 급하게 붙고 그런 추세가 지속됐다고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퍼가 고점 근처에서는 거의 50배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런 흐름은 JYP뿐만 아니고 다른 엔터사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신곡이 나와서 유튜브가 대박이 나고 해외에서 차트인 하고 뭐 그러면 실적이 찍히기 전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주가가 반응을 하죠. 모멘텀이 순식간에 붙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터사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보다는 이슈가 생겨서 모멘텀이 붙었을 때 적당한 지점에서 까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모멘텀이 붙어서 오른 주가의 밸류 자체는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지금까지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엔터사의 영업 실적 자체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했는데 모멘텀이 붙은 주가를 정당화시켜줄 정도의 아주 미친 확장세는 아니다 보니까 주가 자체의 변동성은 상당히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엔터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분명히 줄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엔터 쪽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가 변화랑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시는 그냥 들어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을 추천하니까 담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보는 것은 JYP의 주가 변화예요. 6월 말 이후에 폭발적인 흐름을 보였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JYP의 신인 걸그룹인 니쥬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데뷔는 아니고요. 가을쯤에 정식 데뷔를 할 것 같은데 6월 말에 그 선공개 음원을 발표를 했어요. 얘네들이 나오자마자 일본 라인 뮤직에서 바로 1위부터 4위까지 차지를 했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24시간 조회수가 950만 뷰가 터졌어요. 구글 트렌드만 찾아봐도 초반 기세가 트와이스에 밀린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등장이었거든요. 주가는 뭐 이에 바로 반응해서 2만원도 안 되었던 주가가 순식간에 50%가 올라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붙어서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으니 매도하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제가 얘네들이 진짜 대단한지 일본 야후 기사를 번역기 돌려서 보고 확인하고 늦게 진입했는데도 20%가 넘게 올랐어요. 가입자 게시판에 이슈를 언급한 시점도 이쯤 되는 것 같은데요. 모멘텀만 보면 적당히 처분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근데 엔터사 사업 구조에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였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 알려진 니쥬를 통해서 한 가지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현지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JYP가 만든 것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하면 결국 다른 엔터사들도 성공 모델을 복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성공적인 아이돌 그룹은 엔터사에 있어서 신규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은 시간이 가면서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전성기를 낭비하면 안 돼요. 이런 전성기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각 엔터사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한한령이나 일본 무역 분쟁 같은 사건이 터지면 급격하게 국가 간 감정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성기에 들어가서 실컷 이익을 뽑아야 하는 파이프라인에 애매하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 문제가 있어서 뽑아먹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뽑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번 니쥬의 등장은 그런 고민을 일부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든 걸그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보이스토리라는 현지 그룹을 런칭했는데 7월 온라인 콘서트 접속자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해외에서 먹히는 현지 파이프라인을 국내 제조 방식 그대로 이식해서 찍어냈다는 점에 있어요. 성공 방정식의 이식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콘서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콘서트를 못하고 해외 활동을 못하는 것이 엔터사의 불안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 가서 BTS 그 방방콩 관련 후기나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자 언택트 강국이잖아요. 엔터사에서 이 점을 적극 활용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대단한 변화인데요. 먼저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콘서트를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콘서트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떤 공간에 한해서 제약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뽑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공연하는 측에서도 해당 기간 동안의 변수에 따른 영업실적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이런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어요. 해당 시간에 내가 원하는 아이돌을 내가 원하는 편한 공간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국가의 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콘서트 하면 일본 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온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면 해당 콘서트를 보고 싶었던 다른 나라 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슨 좌석수나 공연장 크기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큐를 수요가 있는 만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나오는데요. 콘서트를 여는데 돈이 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큐가 제한 없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하는 콘서트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요. 장소도 확보해야 하고, 달랑 아티스트만 가서 콘서트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려가는 사람이라든지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선 낭비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런데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순간 비용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이 고정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티켓에 매진이 없는 상황이 되죠. 가격도 다양하게 차별화시킬 수 있어요. 가격 차별화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뽑기 위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온라인 콘서트는 수요자의 가격 수용성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가 고정이고 Q는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으면서 C가 하향되어 버리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할 수 있겠죠.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온라인 콘서트가 오프라인 실제 콘서트를 대체하고 서로 잠식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분야가 충족시키는 것이 다르니까요. 아무튼 이런 구조 하에서 이익을 최대한 뽑는 것은 이제 기획사의 마케팅과 아티스트의 팬덤에 달렸다고 보면 되겠죠. 크고 국제적인 팬덤일수록 얻는 이득이 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8월에 하는 트와이스 온라인 콘서트는 그 기추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어요. JYP뿐만 아니고 엔터사들의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서 그간 한한령이다, 팬데믹이다 해서 모멘텀이 붙기는 했지만 2018년에 오버밸류만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엔터사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조금 애매하다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는 가져가면서 산업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만약 모멘텀이 아니고 이런 산업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 기업을 가져간다고 하면 기업을 선택할 때 꼭 생각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진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엔터사에 있어서 MD 상품, 그러니까 기타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실제 사업을 보면 이익이 좀 질질 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깔끔한 회사를 보셔야 돼요. 무슨 자동차 회사만 이익 몰아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익 몰아주기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블랙핑크는 진짜 아티스트 같고 트와이스 니쥬는 그냥 찍어낸 붕어빵 같다. 저는 팬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블랙핑크 카리스마 있죠.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붕어빵을 계속 찍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부분과 그런 붕어빵이 시장에 통할 수 있게 만드는 마케팅 실력이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영상이 늘어질까봐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이런 가요나 아이돌이 뜨는 것은 노래가 좋고 춤이 좋아서 뜨는 것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연속된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독립적으로 노래를 듣고 뮤비를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판단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책을 보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기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판단에 연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실력을 가진 회사가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회사가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엔터 분야를 아주 짧고 전반적이고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기업을 보고 아이돌을 본다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꼭 투자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